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와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거죠. 요즘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학교 폭력이죠. 아까 인터넷 보니까 중앙경찰학교도 학교라고 학교 폭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컨텐츠를 다뤘던 모 걸그룹 멤버 이슈 때도 그렇고 최근 뭐 트로트 오디션 출연자의 학교 폭력 미투 그리고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이슈까지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엄격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학교 폭력 실태와 함께 인터넷에 떠들썩한 정순신 사태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누군가를 변호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 담당 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간 여러 사건을 저희가 해결하면서 느낀 점은 날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생각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 남자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일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기를 만진다든지 성적 표현을 마구 사용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용인되면은 폭력이 아니겠지만 사실 같은 남자라고 해도 매우 형적 수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괴롭힘은 폭력도 많지만 이런 성범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전화해본 적도 있습니다. 전학은 학교 폭력 조치에서 가장 큰 처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학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정신이 반쯤 나간 얼굴로 저희랑 상담을 하셨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이 자살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이었고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뭐 학업 스트레스인지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다가 결국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핸드폰에서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에 더 광분하셨고, 그리고 저희랑 형사 고소와 학교 폭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폭력은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끙끙 앓다가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된 극단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괴롭힘의 수단과 방법이 발전하는 만큼 피해 학생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학교폭력 전문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크게 생각하신 게 무슨 문제점이시죠? 학교 폭력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가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상담 오셔가지고 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상담 오셔가지고 피해만 호소하면서 울고만 가십니다. 근데 학교폭력 심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 수집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쓰고 의견서를 써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학교 폭력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해 관련 학생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난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난 가해자가 아니야 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가해자 측에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면 너도 나한테 욕했잖아 라고 하면서 학폭 신고를 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해버려요. 그 사람들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게 되고 결국 또 형사 절차도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교 폭력에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나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 즉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되었습니다. 지금 정순신 변호사는 최근 있었던 학교폭력 이슈의 주인공 중 역대급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명 정순신 사태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우선 학교폭력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었고 당시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또한 재심 청구 더 나아가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이어가면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와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났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순신 씨 아들이 학교에서 피해자 만났을 경우에 피해자는 너무 두려웠을 거고 그게 바로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했고 내가 정말 학교를 다닐 수 없을 정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는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허무감이 몰려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는 동기 및 공부하겠다는 의지도 많이 꺾였을 것 같아서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 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학폭은 신기하게 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정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해자에게 강한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순신 사태만큼 유명해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황영웅 씨도 결국 상해 전과의 학폭 미투까지 터지면서 하차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국무회의 때 직접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이에 응답해서 정시에 학교폭력 반영 검토와 동시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제대로 마련해 보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지금 이런 대책을 세운다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가인데요. 2021년도에 아주 유명했던 배구 선수 자매 유명하죠. 이분들 학교폭력 밝혀지면서 정부가 체육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학폭 이력을 반영하라고 의무했지만 이게 바로 적용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실 바로 적용은 안 됐고요.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대입 전형 계획을 바꾸려면 최소 4년 전에 변경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전형 또한 결국 이 4년의 적용을 받아서 2025년부터 모든 대학에 권고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아무리 빨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도 학교폭력 이력을 받는 시점은 5년 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로 명문대를 가거나 이런 일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공표하면 되는 만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 전형을 변경해서 공표하면 2026년도부터 입학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최근 불거진 여러 학폭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 유명한 게 있죠.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그 주인공인 문동은처럼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변호사가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학교폭력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려드린 저희는 로맨지의 신혁범 남성진이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